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이메일을 못 받아서 이렇게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융합인재, 인재를 키우는 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만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큰 운동장에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성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긴장되는 가운데 안심하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갈채를 하는 성공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잘못 넘었습니다. 한 가지에만 몰두하면 성공하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만 몰두하면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시대, 우리가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시대는 새로운 인재들이 새롭게 열어갑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람들이 바꿨던 그런 시대를 보았습니다. 중세의 암흑을 딛고 인간 정신을 드높였던 르네상스의 시대에 태어났던 그 수많은 르네상스인들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으로서 화가이기도 했고 또 건축가이기도 하고 수많은 공격용 무기를 만들었던 기계공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산업화 시대 이후에 각 전공마다 세워졌던 높은 전공의 벽들 때문에 한 가지 일만 잘하는, 한 가지 달리기만 잘하는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재상을 깨부시고 새로운 인재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경제사회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 나타난 인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퇴생들이었습니다. 스티븐 잡스와 빌 게이츠, 오늘도 수없이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정규 대학 교육을 떠나서 이들은 조그만 자기의 창고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에 쥐어야 할 것처럼 믿었던 컴퓨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다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식과 정보가 네트워킹돼서 하나의 공유되는 가상의 지식의 세계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시대를 부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르네상스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한 것은 이 시대에 이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인재를 키워내는 융합형 인재 교육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토요타의 신화를 읽어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니셜을 따서 T자형 인재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외쳤던 T자형 인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최근의 리콜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자형 인재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공 하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전공 영역을 끝없이 넓히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이러한 발상의 인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없이 넓히다 하다가 결국은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재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T자형 인재 밑에 받침을 든든히 세우는 장인 공짜형 인재입니다. 그러나 장인 공짜형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공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인 공자지만 변형된 A자형 인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개의 전공이 융합돼서 하나의 지향성을 갖는 그런 컨버전스 인재, 휴먼 리소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 새로운 인재는 독특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성입니다. 지금 이 그림 앞에 나타난 이 호랑이는 동물원의 호랑이가 아닙니다.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기를 받아먹는 호랑이가 아니고 조그만 산토끼를 하나 발견하더라도 전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뛰어가서 움켜쥐는 야생의 호랑이입니다. 야생의 호랑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아낼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먹이의 냄새를 알아내는 예지력. 그 다음에 먹이에 다가가서 단 한 번의 가격으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극단적인 공격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먹이가 없을 때 참아내는 굶주림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을 저는 교육에서 새로운 인재에게 부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이 정신면에서 교육이 결핍된 것이 많습니다. 취업만 잘 되고 남을 이기기만 하는 그런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시대가 불어오는, 이 시대의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미래의 융합 가치, 그 가치의 냄새를 맡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긴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랬고 빌 게이츠가 그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융합의 전략은 한일 합병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벽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수었지만은 우리의 한류는 여러 차례 일본 열도를 점령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융합의 바이러스를 퍼뜨리자는 전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면 대서양의 가운데 아조레스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모든 배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서야 되는 마지막 주유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피터의 카페라는 조그만 카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섬에 머물렀을 때 그 카페에 가서 카페 라테를 마십니다. 소프트한 드링크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살아온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섬을 떠났을 때는 평생 그 섬에서 만나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마치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서 감기가 나오면 아, 내가 감기 바이러스에 옮았구나 하는 것처럼 융합 바이러스로 인펙션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주 작은 섬입니다. 마이크로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드링크를 마셨습니다. 소프트합니다. 그 다음에 흥겨움이 있습니다. 펀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빌 게이츠가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하고 소프트한 것의 파워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흥겨움을 더하자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융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센터에 모이는 사람들이 피터 카페에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서로 분야가 너무 달라서 긴장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무장해제를 하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수업에도 이거를 적용해 봤습니다. 교수 혼자서 들어가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둘이 또는 트리오, 쿼르텟 마치 음악회를 하듯이 그러면서 강의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정보학과의 공상과학 영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원정 문과 교수님하고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업은 두 가지 시선으로 공상과학 영화를 바라보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교수님은
임감독님 밑에서 영화를 배우셨던 교수님이시고요. 미를 대표하는 신을 만들어요. 누구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앞으로 뒤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유쾌한 흥겨운 강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융합은 마구 밀어붙이는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즐겁고 작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이러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융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명확해야 됩니다.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창의와 혁신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혁신 피로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혁신으로 일어나고 혁신으로 출근하고 혁신으로 일하고 혁신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마치 솔개가 부리를 부셔서 만드는 그 혁신을 우리의 혁신 모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융합의 혁신은 그와 같이 피를 튀기고 살을 찢는 가죽을 벗겨내는 그러한 혁신이 아닙니다. 융합의 혁신은 부드럽고 완전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는 창조와 혁신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 정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깨지는 화분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분이 안 깨질까? 그래서 화분의 흙에다가 다양한 재료를 섞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던져도 안 깨지는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화분을 가지고 그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토목공학자였습니다. 그의 화분 얘기를 듣고 그는 그 화분을 화분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댐을 만들고 도로에 응용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강화 시멘트입니다. 강화 콘크리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원사와 토목공학 분명히 다른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냈을 때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드럽지만 새로운 창조가 있었고 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융합은 이와 같이 조용한 가운데 부드러운 창조, 부드러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나비가 번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죽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신경가당 몇 개만 남고 모든 조직이 재창조되는 완전한 융합의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융합의 기적이고 신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조그만 실험을 했습니다. 천마지에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저희 그곳에서 전기를 뽑으라고 제가 타스크를 줬습니다. 학생들을 잔뜩 모았습니다. 기계공학, 전자공학, 산업디자인, 생물공학 이들이 이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한천을 끓여가지고 식히고 천마지 물을 갖다 마침내 전기가 생성됐습니다. 다양한 전공이 모이고 다양한 재료가 모이고 허접한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페트병으로 이들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 융합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 이후에 각각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얘네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포항 근처에 많이 나는 대게 껍질을 이용해서 거기서 키토산을 추출해서 멤브레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의 떡돌이라고 부르는 제올라이트를 가지고 지금 이 연료전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스테이트 대학이 하고 있는 결과보다 약간 좋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학부 학생들입니다. 융합의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융합 인재는 앞으로 이 시대의 인재는 야성이 있어야 되겠다. 야성은 미래를 보는 예지력,
공격력, 인내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 융합은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 바로 마이크로하고 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흥겨운 펀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창의와 혁신, 미래 가치. 이 가치의 추구가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혀 다른 창의성, 전혀 다른 혁신, 전혀 다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 미래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지난 10여 년간 저희 포항에 있는 조그만 신설대학, 한동대학교는 인재들을 키워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희들이 키웠던 한 학생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박신영 양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성미를 가진 융합 인재 박신영입니다. 저는 여기에 딱 3분만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말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왜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까봐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재학 시절에 국내 유수기업에서 주관하는 광고, 마케팅, 경영 컨설팅 이런 공모전 등에서 23회 수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양만 늘린 것이 아니라 광고업계 부동의 1위 회사인 제일기획에서 개인 참가로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해서요. 지금은 제일기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서 삽질정신, 렛츠그루브라는 책을 출판해서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너무 감사한 반응들이 있어서요. 저는 아주 신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요. 너무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결과물의 중심에는 한동대학교의 융합교육이 아주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무전공 입학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융합교육 시스템과 인프라가 아주 잘 구축되어 있어서요. 자기의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들도 아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언론정보문화고 학생이지만 경영전략, 그리고 산업정보 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 등의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대단히 융합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좋은 결과들을 제가 얻게 된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너무 안타깝게도 딱 하나의 사례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을 받은 애니콜 기획서인데요. 여러분들은 애니콜 기획서 어떻게 쓰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획서를 쓰려고 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이렇게 너무 좋은 기술을, 기능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자랑해야 될까? 이거에 되게 심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의 변화나 이런 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선을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가 막 울립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전화가 울리는 걸 넘어서 내 심장이 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너무 기대했던 문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진동으로 전화가 떨리는 걸 넘어서 내 심장이 떨리게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가 안 될 때, 소통이 안 될 때 우리는 심장이 다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 있으셨을 건데요. 전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전화라는 게 단순한 기계를 넘어서 이렇게 심장과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애니콜 심장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제안해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융합 인재가 가질 수 있는 핵심 역량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즉 기술과 기능에 대단히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프로덕트 오리엔티드적인 아웃풋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융합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향하는 휴먼 오리엔티드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능력, 그런 기술과 기능들이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자화자찬하는, 나 이거 개발해냈어, 이렇게 우리끼리만 자화자찬하는 찻잔 속 회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고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강타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융합적인 아웃풋을 내시는 융합 인재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짧지만 강력한 PT 마치고요. 다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신영 양은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스펙만을 추구하는 대학생 입장이라면 너무 지나쳤죠. 저는 곽신영 양이 공모전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1등은 1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경쟁에서의 1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융합 인재, 융합의 세계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역동성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월드컵 축구가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혁신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의 압박 축구가 축구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에게 와서 I'm still hungry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그 압박 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패싱 축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한 번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패싱 축구는 무엇입니까? 끝없이 공을 상대방에게 던지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체육관에서 하는 이 지식 콘서트는 정말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창출한 겁니다. 이러한 이노베이션이 실제로 융합의 하나의 장입니다. 지식과 체육관의 융합.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융합 인재는 스페인 축구와 같다.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야를 열어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 융합과 관련돼서 늘 보여주는, 우리에게 늘 보여줬던 마티스의 원무라는 그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 원무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T자형 인재를 떠올렸습니다. T자형 인재는 어떤 것이죠? 두 다리를 모으고 양팔을 뻗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은 건 분명하지만 이거는 언제 나오는 자세냐면 원무를 끝낼 때, 그죠? 마지막 끝낼 때 나오는 자세입니다. 원무는 흥겹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인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A자형 인재입니다. A자형 인재가 팔을 뻗은 것, 그리고 그 두 다리로 끝없이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흥겹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융합 교육은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감사합니다.